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죠. 그러면서 이제 21대 마지막 격돌 국민의힘의 승리로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투표 결과는 22대 국회에서 192석의 거대 야당과 싸워야 하는 108석의 여당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린 투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 전국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은 소득도 없지 않았습니다. 당과 대통령 어려울 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배신을 하는지 말하자면 피와 구분이 뚜렷해졌다는 것입니다. 특검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최대 공로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였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또 심지어 명단의 OX를 쳐가면서까지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의 이 같은 열정에 감동했고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전 원내대표, 윤재옥 전 원내대표 역시 추 원내대표와 손잡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 파동을 거치면서 커다란 정치적 자산을 쌓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내부 총질로 망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중진 의원이면서 당대표나 심지어 차기 대권을 넘본다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에 갇혔죠. 자기 생각에 갇혀서 큰 판을 읽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꿈을 키워나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당권 그리고 대권 후보 꾸준히 거론되어 왔죠. 7, 8월 전당대회나 차기 대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 거부권 전국에서 안철수 의원은 다시 한번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특검 찬성파였죠. 특검의 찬성 입장을 밝힌 다른 의원들은 모두가 21대 국회로 사실상 정치계를 떠난다든가 그런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는 다르죠. 22대 국회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22대에도 지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 말은 아직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소신운운하면서 젊은 군인의 죽음을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야당이. 그런 야당에 동조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안철수 의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신껏 소신대로 지금까지 의견을 밝혀온 대로 투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찬성표를 찍었다는 얘기죠.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밝힌 최상병의 진상을 밝혀서 국가적인 예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금 공수처 수사와 경찰에서 또 수사를 벌이고 있죠. 일단 그 수사를 지켜보면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을 판인데, 안철수 의원 뭐가 급했는지 서둘러서 앞장서서 특검에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당내 대부분의 다른 의원들과는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어제 아침 표결 전에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재건의 첫걸음으로 특검 수용을 충원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성찰과 혁신, 재건의 길을 걷기보다는 이대로와 젖잘싸, 그러니까 젖지만 잘 싸웠다, 이대로와 젖잘싸를 외치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미래는 참혹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철수 의원 어제 아마 찬성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의 생각은 다른 당원들의 생각과는, 대부분의 당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또 설령 당원과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또 책임 있는 위치에서라면 다른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 소신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죠.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의원들,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 문재인 같은 사람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나?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결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 탄핵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내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안철수도 혹시 그런 말을 하려고 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몰랐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상병 특검으로
방아쇠를 당기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최상병 특검을 외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입니다. 저들이 과연 실체를 규명하고 최상병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특검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철수 정도 중진이라면 특검이 윤석열 탄핵 밑자락 깔기라는 것 안철수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소신만 내세우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을 촉구하기까지 하는 저 정도 안목으로는 지도자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파동에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 이재명이 차기 지도자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래야만 자기한테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안철수의 이번 행위는 실패한 쿠데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는 여당에서 그냥 국회의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차기 당대권 후보도 차기 대권 후보도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찌감치 꿈을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안철수를 맹렬하게 비판했죠. 특검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고 망나니 뛰듯 부화내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김 지사는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쫓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다. 헛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볼 때도 더 이상 안철수가 여당에서 설 자리는 없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 동작을에서 회생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한층 탄탄해졌죠. 당대표부터 차기 서울시장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거명되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속내를 드러낸 건지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여당 중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되건 탄핵이 되건 야당의 노림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당 중진이 그런 야당의 동조했으니 이재명이나 조국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것이죠. 나경원은 엊그제 2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뿐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4년 중임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모든 논의를 다 함께 열어놓고 여야가 덜 싸울 수 있는 권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도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장 국민의힘 지지자들 헛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소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현직 대통령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국민이 임기 5년을 보장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선출해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중진이라는 사람이 임기 단축까지 열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론은 이재명과 조국이 자기들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내놓은 억지 선동 프레임입니다. 그것을 나경원 역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논란이 가열되니까 나경원은 페이스북에다가 해명을 했습니다.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다.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일부 야당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제 나경원은 끝났다. 이런 평가가 대세입니다.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조용하게 실력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22대 총선에서도 낙선했죠. 그래서 최상병 특검 거부권 전국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전국을 관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어떻게 보면 원희룡 전 장관에게는 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내일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기 위해서 내일 출국을 합니다. 원 전 장관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또 교민들, 동포들 간담회 그리고 현지 건설 현장 방문 이런 일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원 전 장관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당권 또는 차기 대권 경쟁자 그룹인 나경원이나 안철수가 지금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원희룡 전 장관 내실 있는 행보를 다져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상병 특검 거부권 파동의 최대 수혜자는 원희룡 전 장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